다. 자, 김수용 연구원과는 잠시 후 돈이 되는 이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머니칼럼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국제유가가 5% 급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WTI 3% 이상 급락하면서 30달러 선에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 산유국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 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증시 오늘의 우리 강한 반등과 연결지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었죠. 미 증시가 다우 기준으로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다가 다시 유가가 30달러를 장중에 훼손하면서 급락으로 전환되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막판 한 40분 정도 남겨놓고 이 오페크 회원국 중에서 2개 나라가 긴급 회의를 제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증시도 따라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석유 시장의 움직임이 결국 주식 시장을 완전히 점거하고 흔들어댔던 것이죠. 우리네 시장 역시 같은 뉴스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오페크 회의가 과연 이 난국을 막아줄 수 있는 효험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먼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2010년도에 이르면서 유럽의 심각한 재정위기로 전이되었었죠. 이 재정위기는 국가의 재정 투자에 제한을 두게 되었었고 유럽 전역은 실업률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이르러서 튀니지에서 결국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실업 상태에 있었던 젊은 노점상이 노점 단속반에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자 분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아랍 일대의 반독재 운동의 불씨가 돼서 튀니지는 물론이고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 리비아의 카다피는 물론이고 이집트의 무바라크를 실각시키는 등 철권 정치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었죠. 이를 우리는 아랍의 봄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체제가 전복되거나 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어느 나라는 전복되고 어느 나라는 정권이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독재를 하던 곳은 대부분 전복되었고 그나마 정당 정치를 하던 나라들은 여당이 야당으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반적으로 양당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면 집권 여당을 바꿈으로써 그 화풀이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위기 이후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에게서는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독재를 하고 있다면 결국 그 독재자가 모든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재자가 그만두어야만 국민들은 화가 풀리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왕정 국가들이 많습니다. 독재와 왕정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왕정 국가들 역시 국민들이 화가 났을 때 바꿀 대상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왕정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화가 난 국민들이 흡족할 정도로 화를 풀어주던가 말이죠. 물론 대다수 중동 산유국들은 성난 국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풀었습니다. 하나 주던 것을 2개 혹은 3개로 주기로 하면서 엄청난 복지 혜택을 쏟아부었죠. 일반적으로 30달러 수준의 유가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요 산유국들 석유 생산 원가가 얼마가 되겠어. 그 정도라면 충분히 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쏟아부었던 재정과 균형을 이루는 소위 균형 재정 유가는 평균 60달러를 훌쩍 넘어버렸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60달러 미만에 머무른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던 것이죠. 오늘 아침 신한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이 3개 주요 산유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보유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30조 6,98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도 7월에 기록했던 41조 3,410억 원에 비해서 무려 10조 원이나 우리나라를
이탈한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가가 재정 균형 유가 수준을 크게 하향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작년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21%까지 튀어올랐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해외 투자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애플 시가총액의 10배가 훌쩍 넘는 아람코에 대한 상장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가가 단지 생산 원가를 넘어서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주요 오페크 회원국이 회의를 제안한 만큼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유가 하락의 원인이 오로지 공급 초과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부분이 걱정스럽죠. 사람이 화가 나면 사실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종교 문제라면 더욱 그런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함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워낙 눌려 있었던 시장이었고 워낙 유가가 딥밸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치라도 주가와 유가를 탄력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페크 긴급 회의에서 유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하시라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주가가 오르면서 유가가 따라 붙어준다면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만 오르고 유가가 따라 붙지 않는다면 상승 시마다 비중을 오히려 다소간 줄여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주가가 오르면서 유가가 이제 따라붙어 올라간다라면 비로소 지금 증시도 어떤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